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매주 월요일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주요 현안을 법률적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와, 구형이 좀 세게 나왔네요. 선생님들 요즘에 이제 주가 조작 같은 게 경제 네. 범죄가 사실 과거에 뭐 일반 폭행이라든가 뭐 강도 이런 것들이 뭐 경제 범죄라든가 일반 범죄를 흔했다고 한다면 경제 범죄가 더 많아졌고요. 그렇죠. 경제 범죄가 끼치는 피해 정도가 사실 훨씬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직접 본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기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 회사 주가 주식이 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투자 그럼 회수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주가 조작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주포라고 불리는 주가 조작 선수들도 본인이 직접 동원을 해서 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구형량이 권오수 전 대표에 대해서 징역 8년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로 나눠서 1차, 2차로 나눠 있었는데 1차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이모 씨 같은 경우가 징역 7년, 2차로 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이렇게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여기 계좌에 한 91명 가량의 그 전주가 동원이 네. 또 됐었거든요. 그들의 계좌 한 157개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 건데 전주로 알려진 손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이 네. 구형이 이게 됐습니다. 구형입니다. 선고는 아니고 선고는 검찰에서 형을 구하는 이제 상황인데 눈에 띄는 게 이 주가 조작 선수 아닌 그 전주 손 씨가 지금 징역 3년에 벌금 50억 구형이 됐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도 지금 비슷한 좀 혐의 아닌가요? 사실 이제 이 선 씨 같은 경우보다 어쩌면 전주 이상의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주라고 해서 주가 조작에 무조건 나는 뭐 돈만 맡겼다, 계좌만 맡겼다 이렇다고 해서 그냥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 총 14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중에 뭐 구속돼서 기소가 된 사람도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약식 명령으로 벌금만 내게 된 사람도 있지만 네. 전주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이 이용되고 있다는 걸 사실 알면서 적극적으로 얼마나 나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 전례도 있기 때문에 네. 검찰도 이 전주인 손 씨에 대해서 징역 3년 구형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말씀처럼 다 중대한 범죄인데 이 재판이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네. 재판이 시작한 지 지난 12월부터 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조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동일한 잣대 김건희 여사한테도 좀 들이댈 수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라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건 뭐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의아한 부분이 뭐 이따가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범죄 일람표에도 김건희 여사의 어떻게 보면 그 계좌가 동원이 된 부분은 분명히 적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범죄 일람표에 적혀 있다는 건 검찰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증인신문 과정에서 얘기도 나왔고 한데 서면 조사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당시에서는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그 해명 이후에 새로운 사실들이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네. 뭐 최근까지도. 예.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최근 열린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 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네요 벌써. 예. 지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증인신문인데 어떤 증인들이 나선 거냐면 주가 조작의 공범 주범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서로 묻고 답하는 자리에 선 겁니다. 서로 묻고 답하는. 이제 검사가 네. 물었지만 예. 사실은 이제 위치는 근데 그 중에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관해서 증인이 뭐 검사가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주가 조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이 그날 증인으로 산 다른 사람에게 12시에 8만 개를 뭐 제가 그냥 문자니까 그냥 예. 옮기자면 때려달라 때려달라. 해주셈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해주셈. 그러면 네. 준비시킬게요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잠시 후에 또 그 처음에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네. 7초 있다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3,300에 8만 주 실제로 아까 8만 개 때려달라고 네. 문자가 왔는데 3,300에 8만 개를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도한 거를 이거를 이제 보통 주가 조작을 할 때 이 매도한 물건이
다른 사람이 사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그렇죠. 예. 기다리고 있다가 딱 예. 매수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던 겁니다. 딱 주가 조작 그런 상황인데 예. 검사는 이런 질문을 왜 한 겁니까? 글쎄 거기서 이제 여기서 사실 이 부분도 눈에 띄었지만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이 네. 이렇게 검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에 나온 게 아니라 네. 전제 조건입니다. 네.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적 반발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라고 검사가 이건 밝혀요. 이건 물어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직접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른 사람이 계좌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럼 물어본 건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알고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팔아 이게 전화로 판 거냐 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그 증인의 대답에 비춰봤을 때는 직접 바로 이 그날 증인에 나온 사람이 자기가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한 건 아니고 이 씨와 권오수 대표를 거쳐서 김건희 여사에게 간 걸로 그렇게 그런 식의 추정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이야, 검사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폭탄 발언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뭐 정의신문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겠지만 이게 근데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 밝힌 거면 폭탄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왜 폭탄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조사를 안 했고 네네. 한 번도 뭐 유죄를 인정한다거나 무죄를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거나 가타부터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나왔잖아요. 이 얘기를 법정에서 하게 되면 법원에 이제 그 증인 신분 기록에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검사가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자, 결국 지금 그동안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을 내주겠다는 전문가한테 돈을 맡긴 거는 맞는데 나중에 뺐고 직접 주가 조작 거래에 관여한 바는 없다 이렇게 계속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좀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네. 이른바 뭐 해외 증권 투자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는데 수익은 못 내고 오히려 손실만 냈기 때문에 5월쯤에 다시 찾았고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11월에 일어난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5월까지만 맡겼다 두 개가 다 틀려진 거죠. 5월도 아니고 11월에도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맡겼다라고만 했는데 직접 본인이 전화를 하고. 걸었던 것도 예. 나왔고요. 사실 이전에 이미 이게 이 1년 전에 시작된 재판의 공소장에 그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 계좌 9개가 쓰인 게 적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범죄 일람표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는 이게 범죄 일람표에만 있지 뭐 일부에서 공소장에 안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범죄 일람표는 공소장이잖아요. 그렇죠. 왜 왜 요약해 놓은 거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형사 사건 안 받아보신 분이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289번 가량이 쓰였다라는데 그걸 다 말로 일일이 풀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표로 정리한 게 범죄 네, 일람표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소장에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피고인으로는 안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이걸 어떻게 검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 네. 이런 뭐 좀 의아한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선수도 있고 뭐 있는데 전주 돈을 이제 제공하는 사람 91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주로 지금 지목이 됐던 손모 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3년 구형을 했고요. 결국 전주라고 할지라도 이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더라면 적극적으로 설령 안 나서고 진짜 전주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직접 뭐 전화해서 뭐 팔고 이런 거 안 했더라도 계좌만 맡겼더라도 내 주식이 좀 이상하게 쓰인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범죄가 된다. 그렇죠.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돈 맡긴 사람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8만 개씩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것처럼 8만 개씩 한꺼번에 이렇게 뭐 매도를 하거나 하면 사실 이제 그 증권사 같은 데서 동향이 좀 이상하다고 개인에게 통지가 가거든요. 전화가 가죠. 예. 그러면 그런 전화가 갔다라면 이걸 아예 몰랐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어렵다.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이성윤 연구위원 얘기인데 이 전 지검장이 지금 보복 수사 당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항변한 내용이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예. 벌써 2년 전이네요. 2020년 10월인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채널A 사건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런 사건인데. 채널A 사건을 수사를 했고 채널A 사건을 수사도 했지만 그게 결국엔 이제 채널A 사건을 수사를 약간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네.
중간에 개입을 해서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게 결국엔 법무부에서 그 사유로 이제 당시 총장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법원에서는 그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도 판결도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예.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징계를 받도록 한 과정, 증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이제 수사에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거꾸로 지금 수사를 받는 상황이에요. 다시 또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윤석열 현재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는 정당하더라도 그 징계에 쓰인 자료가 불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집이 됐다라는 그러네요. 이유로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미 지난 여름에 한번 불기소 처분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올해 6월에 다시 꺼내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이게 보복 수사다 이런 주장을 선언을 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그 수사할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총장이죠. 네. 총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장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직까지는 사실이라고 네. 뭐 적시하기 본인의 뭐 어렵지만 폭로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이니까 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믿기 어렵겠지만 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뭐 눈에 보이는 게 네. 없느냐 그런 네.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뭐 말의 강도 뭐 폭언을 떠나서 총장이 본인의 최측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는데 그거를 수사하고 있는 지검장에게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도 상당히 높은 직책이죠. 당연히 그 예. 좀 아니면 당신은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게 좀 놀라운 주장을 한 거죠. 이 사건을 좀 다시 얘기를 해보면 2020년 10월 달인데 채널A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이 확보한 한동훈 당시 검사장 통화 내역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넘겼는데 그게 사실 좀 문제가 된다. 이게 지금 새롭게 조사받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고 검사장이었죠. 네. 그때도 그때 통화하면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뭐 채널A 사건 기자와 뭔가 좀 의혹이 제기가 됐을 무렵에 네. 굉장히 많은 양의 통화를 하고 뭐 문자 메시지 뭐 메신저 서비스 그렇죠. 이런 걸 이용했다라는 게 공개가 네. 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왜 넘겼냐 이거죠. 이거를. 이거는 이게 그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활용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법무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거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하는 걸 방해한 게 맞다라고 해서 정직 2개월 징계를 그렇죠. 내렸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더해서 법무부에서 내린 징계가 문제가 없다라고 1심 법원에서는 판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판도 진행 중인데 검찰이 또다시 이성윤 지검장한테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징계 타당성 이런 걸 떠나서 다른 거가 있다 이 말씀인 거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희는 뭐 변호사님도 그렇고 네. 내막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이 자료가 넘어갔을 걸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도 당시 징계 자체는 뭐 결국 타당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또 이제 언론에서 당시 징계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징계 절차 잘못이 어디 있냐 절차상으로 잘못이 있다가 아니라 아예 징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 된 부분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법원에서도 당시의 징계는 정당했다라는 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면직이상의 징계가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나오는데. 2개월도 부족하다라고 1심에서는 판결했는데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2심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이게 징계 정당하다 주장을 누가 해야 되냐면 현재의 법무부가 해야 되는 법무장관 거예요. 대통령이 해야 그래서 되는 상황이죠. 이게 묘한 상황이 된 거예요. 현재의 대통령이 나 이거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반대편에 지금의 법무부가 서 있는 거예요. 참 애매하네요. 좀 그러니까 뭐 알아서 정당하게 잘 하겠지만 예. 그 당시에 1심에서 이제 뭐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법무부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건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도 법무부가 장관이 한동훈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예. 글쎄요. 딜레마입니다. 그건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감찰이 이른바 언론에서 찍어내기라고까지 표현을 네. 하셨습니까? 그런 감찰이었다라는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원 얘기까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또 나섰는데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 요거를 감사하고 있네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네. 부분 가지고 얼마나 성장률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당시에 좀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제일 큰 부분이 집값이 굉장히 폭등했다라는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 그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 나왔을 때 재정부 질문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한 11% 정도 올랐다. 이거 2020년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 다른 어떤 민간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조사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네. 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거하고 민간 뭐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거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게 왜곡된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감사를 하게 되면 또 검찰 수사로 나서는 최근에 감사원의 겁니까? 어떤 취했던 어떤 그대로 일련의 가잖아요. 서해 패턴들은 공무원 사건 고발로 가는 이어지는 아, 추세가 있었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보고 봐야 하지 않을까. 거기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은 통계 국정농단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까지 아. 국정농단이라는 말씀까지 야. 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난 정권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으로 나섰죠.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수사할 아마도 가능성이 이것도 높다. 예. 법적 쟁점으로 또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등등하고 비슷하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